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의향을 한번 여쭤보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 오전 진도가 나가고 오후에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6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전 진도 나간 거보다 오후 문제를 출제하는 범위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오전 강의가 3번 남았잖아. 오늘 말고 오후 강의가 2번 남고, 그래서 오전 강의를 듣고 오후로 문제 푸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오후를 한 주를 딜레이하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 딜레이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말이 좀 어려웠나? 그러니까 봐요. 세법도 이해 못해. 오늘 말고 앞으로 오전 강의가 3번, 오후 강의가 2번. 근데 오전 진도 대비 오후 모의고사가 더 진도가 빠르니까 그럼 점수가 절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제 계획은 다음 주 오후는 하지 말고 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로 하잔 말이에요. 그럼 진도가 맞아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게 오히려 도움될 것 같아요. 리딩 강의 자체도 그렇고. 괜찮겠어요?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약간 그 오전 진도가 안 나간 것만큼 오후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그 리딩 강의 그 책이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음 주 오후 강의는 없어요. 그거를 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 주 딜레이 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낫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점수 상관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 근데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 보시죠. 오늘 소득세 이제 4조 동안 소득세 들어가죠. 앞부분인데 오늘이 하나는 난이도 극상, 하나는 난이도 상 정도, 두 군데 말고는 여기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맞춰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마야, 야, 가만히 있어. 바뀌는구나. 안 되는구나. 요렇게 배웠죠? 여기까지가 평균 8문제. 무조건 여긴 책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7개 정도는 목표로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요 소득세를 배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평균 6문제인데 여기서 3문제를 난이도 상, 극상으로 대부분 출제를 합니다. 확률이. 그러면 이 3문제 난이도 어려운 부분은 공부를 하면 맞추지 않습니까? 개인적 생각으로 힘들어요. 아예 그냥 생뚱맞게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내가 최대 맞출 수 있는 게 3문제예요.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면 4문제인데, 재밌는 건 나머지 3문제는 책을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여기는 오늘 그런 범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강의만 듣고 가시면 책을 안 읽더라도 소득세는 3문제는 그냥 맞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 게임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책을 조금 읽으면 맞출 수 있거든요. 여기서 7개 목표로 하시고, 여긴 책 읽지 마요. 그냥 강의만 들어요. 그래도 책을 읽고 싶어 나중에 그때 한번 읽으시면 되고, 여기서 한 3문제, 그럼 10문제 나오잖아요. 나머지 찍어서 뭐 한두 개 맞으면 되지 뭐. 여기서 한 개 정도 맞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세법은 11개에서 한 12개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상당히 고득점이에요. 최근에는 세법이 10개 정도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8개 이하.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공시세법이 평균점이 60점이 나와야 되는데 세법 때문에 한두 문제 차로 60점이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거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 어디 때문에 점수가 2차가 부족한지.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편안하게 강의 들으세요. 오늘은. 자, 요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번 해드리는 거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죠. 이렇게 취등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국세, 우리 종합부동산세랑 소득세. 그러면은 개인이 세금 낼 수도 있고 법인이 세금 낼 수도 있죠.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든 세금을 모두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산세 배울 때 농업법인, 뭐 한국농어촌공사, 종합부동산세 배울 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이론상 개인이 돈을 벌면 개인 소득세인데
국회에서 개인자를 생략했어요. 그럼 그냥 소득세로 읽혀지죠. 지금부터 소득세라는 것은 누가 돈 번 것으로 가정한다. 개인. 그리고 법인이 반도체를 팔았네. 돈을 벌면 이론상은 법인 소득세인데 국회에서 요 소득을 생략한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인세인데 이게 시험 범위에서 빠집니다.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명문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지문을 한 3번 정도 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가 민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격이라는 걸 취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단체가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법인이 안 돼요. 그 문제는 이 단체가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잖아. 근데 이 단체가 돈을 버네. 그럼 세금을 때릴 때 2가지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이 단체 하는 행동이 법인하고 유사하다. 그러면 법인으로 의지합니다. 그때는 법인세. 그런데 이 단체 하는 행동이 개인에 가까워. 그럼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라고. 요 말이 들어가면 누구로 생각한다? 개인. 그럼 지금부터 요 표현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실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소득세는 순수한 자연인인 개인만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단체도 개인으로 의제받아 세금을 낼 수가 있다. 이게 별거 아닌 멘트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5초. 저도 요새 살이 쪄갖고 2kg가 늘어났어요. 최근에 한 달 사이. 원래 72kg가 정상인데 제가 요새 어제 재봤더니 74kg 나가더라고. 여러분 2kg면 엄청난 겁니다. 고기 덩어리 놓고 보면 이 정도거든. 근데 붙을 데가 어디 있지? 그래서 몸이 갑자기 무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몸무게 재봤더니 2kg 늘어나서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더 먹어. 그 대신 이제 러닝을 좀 오래 하지. 좀 1시간 하던 걸 한 2시간 이렇게 천천히. 요새 왜 쪘나 봤더니 요새 주식이 햄버거랑 피자였어. 점심 때 햄버거 먹고 저녁 때 피자 먹고 막 너무 맛있으니까 요새 뭐 고기 꽂혀갖고 한 달 내내 그거 먹었더니 살이 갑자기 찌더라. 또 입맛이 돋네. 어제도 점심을 그 강남에 강의했어서 스테이크쉑 가서 피자 햄버거 먹었어. 근데 수강생 2분 젊은 분하고 같이 지난주 제가 스테이크쉑을 갔거든요. 그거 먹고 들어오는데 그 20대인가 30대인가 초반 젊은 분이 맛있어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다음 주에 사줄까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친구분하고 같이 오세요 그랬더니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같이 가서 사줬어. 세트 메뉴로. 잘했죠. 여러분들 온다고? 뭐 오지 마. 뭐로 와. 자, 책까지 마세요. 재산세랑 관련 도시지역부는 요건 충족 시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해요. 그런데 재산세 위에 적혀있는 세금인 취득 관련 세금은 둘 다 안 됩니다. 근데 재산세 밑에 있는 거 지금 배우는 소득세는 물납은 절대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하다? 분납. 성립 확정 소멸인데 언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한가? 그게 성립이죠. 반복.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이게 취득 시기.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랑 고액자산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지금 배우는 소득세는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 1년이 이제 과세 기간인데 매월 돈을 번다고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년치 돈 번 것을 합쳐서 세금 계산을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부터 관련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커지면 6개월 단위로 미리 세금을 신고하셔야 돼요. 이것을 중간 예납 기간이라 명합니다. 그럼 그때는 6월 30일이니까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관련 세금을 계산 가능하다는 거. 자, 누가 확정하느냐인데 우리가 돈을 벌었잖아요. 소득세는. 그러면 원칙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고 내가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고 과세관청이 정부가 결정한다는 거.
납부등을 하면 소멸하겠죠? 전 책을 펴셔야 돼요. 84페이지. 84페이지 갑니다. 개인이 돈 번 것은 8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8개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8개 중에서 6개를 합쳐요. 2배사 근연기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때리죠. 이게 종합소득세 6개 종류를 합친다. 그런데 퇴직과 후 양도는 가끔 발생하니까 따로 띄어서 과세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개의 종류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줄여서 불유과세. 그래서 소득세 내에는 3개의 소득세가 있다는 거. 종합, 퇴직, 양도인데 이거 잘 보세요.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데 일시우발적이며 이걸로 세금을 때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 팔 수 있겠죠? 그때는 이걸로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주 언급할 텐데 개인이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게 2가지로 구분돼요. 건설업자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있거든요. 업입니다. 업, 직업이에요. 계속 반복적. 그러면 이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적인 양도이기 때문에 종합으로 세금을 때려요. 만약에 우리 시험 지문에서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얘들은 뭐로 들어간다? 종합소득세. 그다음 임대업이 있고 나중에 마지막 주 언급할 것이고. 자, 갑니다.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는데 거주자 판단은 국내의 주소 또는 국내에 거소지 신고를 하고 183일 이상이 지나면 거주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그럼 국내에서 돈 번 것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돈 번 것도 세금을 냅니다. 그다음에 납세지가 국세는 근거지로 가요. 주소지 없다면 거소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돈을 번 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돈을 벌 수 있겠죠. 납세 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이 주된 근거지고 그게 없다면 돈을 버는 장소,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이게 요거죠. 1번하고 2번, 3번. 그런데 거주자가 국외에서 돈 번 것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외에서 돈 번 게 국외 자산 양도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 지는 게 아니고 이 거주자 중에서도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 하나입니다. 역시나 마지막 주에 다시 강의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멘트 하나만 기억하실 게 국외자산 양도란 단어가 들어가면 숫자 요건 반드시 충족하셔야 돼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말 끝나면 쫓아갈게요. 국외자산 양도는 5년 이상. 2번 반복. 국외자산 양도는 5년 이상. 국외자산 양도는 5년 이상. 자, 보세요. 2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맞죠? 자, 4번.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인데 이 183일을 판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 과세기간이 아니고 몇 과세기간? 1 과세기간인데 여기에 하나 올해부터 예외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원칙은 1 과세기간인데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 걸쳐 있다는 것은 올해랑 내년이 걸쳐 있는 겁니다. 그때는 2년 동안 합쳐. 이거는 별도 조문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동안이란 말이 들어가면 1년을 말합니다. 자, 6번. 거주자가 국내 그러면 있다. 7번. 거주자가 나왔네요. 국외에 있는 걸 팔았네. 그럼 숫자 요건 나와야 되죠. 몇 년 이상? 5년 이상. 맞습니다. 자, 8번. 비거주자 국내 있다. 9번. 비거주자 국외 그러면 있다가 아니고 없다. 10번하고 11번은 조문으로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2번 물어봤어요. 자, 사업소득에 임대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하다가 임대업도 하는 거야. 그럼 같은 사업이지만 임대업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점 매출 따로 잡고 임대업 매출 따로 잡아 이것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말을 씁니다.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일반적인 사업에
임대업이 발생했을 때 같이 회계 처리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임대업은 특수한 사업이니까 별도로 회계 처리 진행한다는 거. 매출원가 따로 잡습니다.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다. X.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다음 11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세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를 부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를 팔았는데 갑을병이 4대 4대 2 지분이며 갑을병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각각 세금 내는 겁니다. 갑을병이 모두 서로 같이 납세금을 지는 건 아니라는 거. 공유자 각자 납세금을 진다는 거. 이거는 지문으로 기억할게요. 5초.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12번 요거예요. 이 법조문이 조금 조잡하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개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편해. 그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보는, 그거를 이렇게 돌려놨다니까. 법조문 가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이잖아. 외의 법인 아닌 단체. 그럼 뭐로 본다는 소리야? 개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 개인으로 보는 단체 얼마나 깔끔해. 한 지문으로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 다 바꿀게. 내 고양시 출마하려고. 여러분들 믿고. 이사 가신다고요? 그러면 국내에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있다면 거주자, 그런 게 없다면 비거주자. 자, 13번 요거 기억할게요. 소득세 과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요 과세 기간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요 14번하고 15번 밖에 없어요. 14번 사망하며 사망한 날까지, 15번 거주자가 출국을 해서 이민 등을 가서 비거주자가 되면 그때는 출국한 날까지. 그래서 사망하고 출국 이후에는요 과세 기간 절대 안 끊어집니다. 자, 5 지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점을 하던 사람이 7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어. 그럼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끊어진다. 그대로 12월 30일로 간다. 12월 30일로 갑니다. 폐업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은 폐업했지만 그 사람이 이자 배당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은 계속 발생합니다. 16번 거주자. 주소지랑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 상가 건물 아니죠. 국세니까 주소지. 17번 되게 웃긴 지문.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팔면 납세지가 비거주자 국외 주소지다. 뭔 뚱딴지야. 어디로 가야 돼? 국내 사업장 등으로 가셔야지. 자, 전체 반복이에요. 편안하게 앞에 화면 보시죠. 이거 커트로 이렇게 눈 돌려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자, 갑니다. 취득세 1번. 사실상 취득 행위가 일어났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내셔야 돼요. 2번. 가설한 자에 상관없이 주체 구조부가 세금 냅니다. 3번. 변경을 하면 변경 시점 소유자인데 환지는 내 거 주고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조합원. 환지로 정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땅,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과점 주주는 여러 명이죠. 친인척 합치니까 서로 같이 납부할 연대납세무. 상속을 받으며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 게 원칙인데 자녀가 여러 명이야. 서로 같이 납부할 연대 납세무고.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며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하고. 6번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당연히 공동주택 등을 말하는 겁니다. 조합원이 세금 내고. 8번 9번 토지에 정원을 설치한다. 토지 소유자 가격이 상승하죠. 9번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설치하며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10번 수탁자로 이전된 것은 미과세인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죠. 건물 주인 자체가 바뀐 겁니다. 원칙은 새로운 위탁자. 아파트를 지었어요.
건축물은 무의 소유를 창조했네. 원시. 토지는 원래부터 내 거니까 승계가 아닌데 승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거 면적을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는 면적에 한해서 을이 본인 채권을 확보받기 위해서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법원에 등기 신청을 했네. 그럼 신청은 을이 했지만 갑 명의로 등기 들어가야 되죠. 그럼 취득세는 원칙은 누가 낸다? 갑이 내는데 을은 갑을 대의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세금을 냈으면 주어가 지자체장은 그 사실을 갑한테 뭐 한다? 즉시 통보.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죠. 전세권을 설정 등기하면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요 권리를 갖고 오죠. 권리가 늘어나네. 전세권자. 말소 등기를 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다시 본인이 사용 수익하네. 그럼 전세권 설정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 현재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그런데 4번 매매 등이 일어났고 소유권이 변동됐어요. 매수자가 6월 1일 날 등기를 했다면 당연히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인데 등기를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원래 공보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신고를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네. 알 수 없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고요. 자, 맨 밑에 12번 건물 주인이 행방불명됐네. 근데 이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네. 그때는 그 사용자를 납세자로 본다는 거. 2번 지분을 갖고 있으면 원칙은 지분권자, 표시가 없으면 n분의 1을 합니다. 균등.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상속에서만 나옵니다. 주택은 한 채인데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달라. 그러더라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죠. 나온 세액을 무슨 금액 비율대로, 시가 표준의 비율대로 안분 계산. 원래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 안 하고 지분 신고가 안 됐네. 한 사람이 제재받죠. 그 한 사람이 주된 상속자. 6번 7번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칙은 비과세. 첫 번째 요건 파는 쪽은 무조건 비과세권 충족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네. 그럼 국가 등이 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 8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위탁자. 그런데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돌아오면 수탁자는 무슨 납세무 진다? 물정 납세무.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박또박 시작. 오늘 분위기 안 좋네. 한 번 더 시작. 수탁자의 물정 납세 이후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 이후에요. 신탁이니까 반드시 신탁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세금이 얼마인지 도래야 됩니다. 이후. 자, 9번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갖고 있고요. 파산재단은 망한 사람 소유죠. 망한 사람이 세금 냅니다. 공부상 소유자.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물건이 3개가 있죠. 순서를 바꾸면 주, 종, 별. 5회 요거 문제 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주, 종, 별.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주택은 일단 사고봐. 종, 이, 오. 별도로 이사하세요. 이게 누진세율이라는 거. 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물건 주, 종, 별마,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그러면 이게 요거죠. 주, 종, 별. 종합으로 빠지는 토지는 5억이 초과해야 고액 자산가. 별도는 80억 원 초과인데 기억나나 보세요. 왜 주택은 9억 초과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재산세 납세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란 말을 쓴다 그랬었죠. 왜 9억 초과란 말을 안 쓴다?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때문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빵원을 빼거든. 그럼 1억 원대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한 말 혹시 들은 기억 나세요?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법 걱정 안 하셔도 돼. 지금 한 말이 기억나잖아요. 흐름을 대충 잡고 계신 분들이야. 최소한 밥벌이는 해요. 밥벌이는 몇 개? 60점 10개. 이게 지금 기억이 났는데 10개가 안 나오잖아. 저한테 오세요. 뭐 어떻게 그냥 뭐 열심히 해 그래야지. 뭐 피자? 그런 게 어딨어. 강사는 절대 못 사는 거 아니거든. 얻어먹기만 하는 거지. 자, 오늘 배운 거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국내 플러스 국외인데 국외가 국외자산 양도라면 몇 년 이상? 5년 이상. 비거주자는 어디 거만? 국내 거만. 자, 여기부터 30초만 쉬었다 하죠. 숨이 차서. 숨이 찰만하죠. 제가 쭉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막 폭발할 것 같아. 30초 쉬는 거예요. 강사 이 여유는 뭐지? 먹을수록 맛있네. 개인적으로 커피는 산미 강한 커피 좋아합니다. 산미 강한 커피 좋아한다. 이것도 산미가 좀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 이런 거 좀 태웠잖아 많이. 그냥 누가 쿠폰을 보내주니까 먹는 거지. 저는 쿠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온라인 듣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 보내거든. 지금 카톡에 한 30개 있어요. 그걸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거의 그녀가 써. 내가 줘갖고. 그래서 저는 커피를 어디 걸 좋아하냐면 테라로사 매장을 가면 저 집에서도 테라로사 드립커피를 시켜 먹어요. 낱개로 나오거든. 30개짜리 해갖고 그게 35,000원인가? 근데 테라로사 매장을 가면 그날의 커피라는 게 있어요. 약간 가격이 있어. 한 8, 9천 원? 거기서 산미 강한 커피를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요만한 이쁜 잔에 줘. 그거 진짜 맛있어요. 오늘 또 다 테라로사 가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지금부터 박스에 열거된 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만 세금을 냅니다. 근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항상 국내 것으로 가정하고 강의를 들으세요. 마지막 주에 국외로 가정하면 조건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조건이 국내예요. 1번 부동산, 토지, 건물, 여기는 주택이 들어가겠죠.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의 동그라미 1번 이용, 2번 취득, 이용 내의 지상권, 지상권은 매매가 돼요. 지역권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전세권 매매됩니다. 토지 건물 앞에 등기된 말 없죠. 그럼 등기가 되든 안 되든 팔아서 돈을 벌면 세금 내는데 유일합니다.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등기된 것에 하나예요. 그러면 등기되지 않은 것은 매매가 안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세요. 부동산 임차권은 원래는 채권이에요. 근데 등기가 되면 물권화된 것으로 취급받죠. 그것만 매매가 된다는 거. 등기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취득 내 기업,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인데 요거죠. 조합원 입주권, 권리증서, 분양권, 권리증서, 종이증서죠. 그러면 지붕, 기둥, 벽은 없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주택은 아닌데 제재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 때 어디수 계산에는 포함시킨다? 주택수. 그러면 주택은 아니지만 어디수 계산에? 주택수. 이게 매매가 된다는 거. 그러면 돈 벌면 세금 내셔야 돼요. 니은 채권 사채 앞에 상환자가 붙으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환자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요, 이 채권을 받는 세일에 토지로 바꿔준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은 키워드가 계약금. 계약금. 자, 3번 기타 자산 내 1번, 영업권 2번, 이축권인데 요거죠. 갑이 본인 100억대 건물에서 음식점을 영업합니다. 대박나는 음식점. 영업에 관한 권리가 30억. 은퇴를 하고 싶어. 을이
갑한테 토탈 130억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갑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갑이 파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 130억 받은 돈 중에서 100억 원은 요거죠. 토지 건물 양도분.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함께 영업권 30억. 요것은 3번 기타 자산. 기억 보시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3번으로. 왜 구분하냐면 1번으로 들어가는 거랑 3번은 마지막 주 배워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져요. 얘는 세율이 낮아요. 땀의 대가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때린다는 거. 근데 케이스를 바꿔서 만약에 갑이 은퇴를 하는데 건물은 본인이 가지고 싶어. 근데 음식점만 권리를 넘기고 싶어. 그래서 을은 영업권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갑은 영업권 가치만 받았지. 그때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요걸로 들어갑니다. 기타소득. 그래서 2배사 근년기랑 합쳐서 요때는 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근데 요까지는 공부하지 마시고 뭐만 기억하시냐면 영업권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란 말이 붙어야 돼. 함께.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함께. 그 느낌만 기억합니다. 요게 1번. 2번 같아요. 개발 제한 구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도로를 내겠다고 수용을 당했네. 그러면 옆 동네로 주거를 이주해야 되죠. 이 사람들한테 옆 동네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줍니다. 이걸 줄여서 이주권. 그럼 이주권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서 함께 이주권 가치를 받았을 때만 기타 자산. 근데 만약에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 그러면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하나만 기억할게요. 영업권이든 이주권이든 함께라는 느낌까지만 눈에 보여야지 대상이에요. 만약에 함께라는 단어가 보였다더라도 뭐 분리, 별도 이런 떨어진 단어가 눈에 보이면 무조건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3번 시설물 이용권은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등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회원권하고 다를 게 없거든. 그래서 그때는 주식을 주식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골프 회원권 관련 주식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4번이 순수한 주식 시험 범위 아니고 5번 파생상품. 며칠 전에 노량진에서 이 주식을 질문하러 온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었거든. 대주주 판단 기준하고 막 질문을 하는 거야. 나한테 개정됐는데. 그래갖고 내가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른 학원 다니다가 왔대. 내가 물어봤어. 이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배웠대. 내가 열받아갖고 한마디 했다니까. 미친놈한테 배우셨네. 내가 그랬어. 농담이 아니고. 이게 시험범위 빠지거든. 그럼 그 강사는 이걸 왜 강의했냐고. 나 누군지 모르지. 주식을 강의했대 1년 내내. 뭐 대주주 판단 기준이 어떻고 죽어라고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갖고 누군지 내가 물어본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미친놈한테 배웠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 당황하더라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나오대? 학원은 안 나오더라고. 나를 못 믿는 거지. 주식을 왜 공부해? 하지 말고. 나도 몰라. 대주주, 소액주주, 판단기주. 하도 주식한 지가 오래됐어. 자, 5번. 파생상품. 나도 몰라도 돼. 뭐 은행과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6번. 신탁 수익권인데, 자, 보세요. 편안하게 보시죠. 용어 하나만 정리할게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위탁자가 본인 부동산을 전문 기관한테 맡긴 거야. 수탁자한테. 그러면 맡기는 부동산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신탁재산. 그러면 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 등기 이전 받아서 운용을 해. 그 운용을 하면 운용 수익이 생기죠. 그러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얘기할 거라고. 이 운용 수익을 나한테 주지 말고 우리한테 자녀한테 주라고. 그래서 수익을 받는 사람을 별도로 이런 말을 써요. 수익자. 그러면 수탁자랑 수익자는 다른 말이에요. 좀 이따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별도로 증서로 발행이 된다고.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명한다? 신탁 수익권은 이게 매매가 된다고요. 그러면 질문. 신탁 재산과
신탁 수익권은 같은 말, 다른 말이라는 걸 이해하고 계세요? 신탁으로 넘기는 부동산 자체를 무슨 말을 쓰고 신탁 재산, 운용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별도로 발행이 돼. 그걸 뭐라고 한다? 신탁 수익권인데 이게 매매가 됩니다. 매매 대상이라는 거. 디테일한 내용은 필요 없고요. 자, 여기까지. 자, 가볼까요? 국내로 가정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은 허가를 받든 허가를 안 받든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모두 대상. 지상권 대상, 지역권 아니에요. 전세권 대상. 임차권은 뭐 된 것에 한한다. 등기되지 않았네? 아니에요. 입주권, 분양권, 상환자 대상. 영어권, 이주권은 함께까지만 보여야 되는데 분리 아니에요. 별도로 평가해서 아니에요. 골프 회원권에 관련 주식 들어가요. 이건 주식이 아니고 회원권으로 봐요. 시험 범위 들어가요. 그리고 신탁 수익권 맞는데, 자, 중요한 거 건설업하고 부동산 매매업은 양도가 맞죠. 근데 일시적인 양도다, 사업적인 양도다. 사업적, 그럼 뭐로 들어가야 돼요? 사업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양도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 자, 문제 볼게요. 자, 24번 2년 전 문제인데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자, 기업 이주권인데 가로 봤더니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면 요건 충족. 기억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3번, 5번 중에 답. 니은. 조합원 입주권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니은도 들어가야 되니까 3번, 5번 중에 답인데 디귿으로 결정되네. 지역권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지. 사업료, 계약금 요거. 근데 똑같은 것을 봐봐요. 여기 2024년도 2023년도에 냈단 말이야. 같은 문제를 1년 차이에. 자, 전세권 맞죠? 근데 임차권은 뭐 된 것에 한해?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대상이 아니고, 영어권 함께니까 대상 맞고, 이주권 함께인데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했잖아. 이것 때문에 답이 안 돼. 그러면 대상은 전세권하고 영어권 두 개. 3번. 그러니까 봐봐요. 요까지는 여러분들 느끼신다고, 여기서 요까지가 1.5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책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세까지 무조건 책을 정독하세요. 거기는 책을 정독하면 맞출 수 있거든. 여기는 책 안 읽어도 돼, 이런 파트는. 그리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자, 26번 골프회원권 대상. 27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이것은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우리는 사실이니까 회원권으로 봅니다. 대상. 그다음 28번 건설업은 사업적이니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로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자, 전체 반복. 오늘 여기 문제 냈어요. 오후에 두 문제는 오늘 범위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취득세는 전체 부동산을 단순하게 토지 건축물로 나누죠. 지금 배우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토지 건축물에는 주택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유 관련 세금에서는 주택을 따로 뽑죠. 그리고 주택이 아닌 것만 토지 건축물로 구분.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거. 이게 취득세. 취득세 대상에 광어 양식이 원래는 들어가는데 취득세를 대부분 안 때려. 이 물건을 등록할 때 어디서 등록 관련 세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 이 네 개의 공통점은 원칙은 취득세인데 취득세에서 세금을 못 때리네. 이 물건을 등록할 때 등록 관련 세금을 어디서 받겠다? 등록면허세. 암기하는 방법. 시작. 광어 양식은 외국에서 부가를 면세함으로 등록 면허세 부가. 3번하고 4번만 이해하세요. 취득세 부가 제척 기간이 지나서 등기하네. 그럼 취득세를 못 때리니까 등록 면허세.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죠.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세금을 안 때리니까 50만 원 이하짜리를 내 명의로 등기받을 때 어디서 세금 낸다? 등록 면허세. 3번, 4번 정도.
자, 재산세는 주택은 관련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주택이 아닌 것은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 따로 이 토지를 분리 종합 별도. 그러면 작년 문제죠. 건축물 주택의 분리 종합 별도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고 원칙은 사실상으로 판정하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으로 무단으로 전용하면 세금 내는 금액이 줄어. 그때는 원칙은 뭐로 간다? 공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10배. 자, 토지 판정 오늘 문제 냈어요. 자, 6개 판정해 봅시다. 간단하게. 농지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 1차 생산 1000분의 0.7 비례세율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 영농에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 지역 중에 하나는 충족하셔야 돼. 지역은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지역 끊어서 시작. 군, 읍면, 박, 개농.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시 지역의 읍면은 제외인데 산업단지에 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에 있다. 그럼 충족한 겁니다. 읍면은 아니지만 뭐가 들어갔으니까 개발제한구역. 여기에 충족하면 분리. 하나라도 위배하면 종합합산. 법인단체는 5개 키워드. 시작. 농, 한, 사, 매, 종. 오늘 문제 냈어요.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연도 충족한 사회복지사업자, 메리칸처, 종중, 분리. 목장용지는 2개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역, 박, 개녹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개녹은 1989년 12월 30일 이전부터인데 이 지역이 충족되었다더라도 일정한 면적 이내까지만 분리.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투기 종합. 임야, 문화, 환경, 종중, 상수원, 개발제한구역, 요건 충족 시 분리. 공장용지는 초과 이내를 먼저 확인하죠. 초과되는 부분은 무조건 종합, 지역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내는 반드시 지역 확인하셔야 돼요. 2차 생산으로 보는 지역은 군, 읍면, 상공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돼요. 하나라도 충족하면 2차 생산 1000분의 2로 분리. 그게 아니면 상가로 의제받으니까 사업 목적 별도 합산. 공장과 같은 세율로 분리로 빠지는 거 국방, 염전, 여객, 물류, 공모. 암기를 해야만 문제 맞춥니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 건물 토지, 사치성 분리. 마지막 영업용 건물 토지 이내까지는 사업 목적 별도. 초과되는 부분은 투기 목적 종합인데 3번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전체 면적 종합. 그런데 2번 건물 가격이 토지 가격의 2%에 미달하면 전체 토지를 종합. 그건 틀려요. 뭐를 제외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바닥 면적 토지는 별도로 갑니다. 이거 주의할게요. 바닥 면적까지 물어보면 별도예요. 그럼 사업으로 갑니다. 그거를 제외한 게 종합. 별도로 의지하는 거 차고용 학원 원형. 일정한 면적 이내고 원형은 어떤 법률 이름이 나오고 골프장, 스키장 사업에 도움을 주는 원래의 형태가 보존돼 있냐. 이게 6개. 기계적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판단하면 늦어요. 그분은 기계적 판단이 필요하지.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이 6개는. 자, 재산세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세율을 차고 있는 물건이 3개. 주, 종, 별. 이게 종합 부동산세 대상. 이거죠. 주, 종, 별. 오늘 배운 거 지역권은 아니에요.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국내로 가정하면 등기된 것이 하나입니다. 등기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영어권 이주권은 함께까지만 보여야 돼요. 회원권 내는 관련 주식 들어갑니다. 다만 건설업,
부동산 매매 여부 사업적인 양조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요까지. 축하드립니다. 두 문제 맞추신 거. 아니, 이 전체 범위로 놓고 보면 한 3-4문제 되고 소득세까지 한 1.5문제,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이거 할 텐데 지금 7월 달부터는 용어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현물 출자가 왜 유상거래고 이런 거 강의하지 않습니다. 단어 위주로 암기 들어갈 거라는 거. 자, 쉬었다 하죠.